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내일 새벽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 동해와 삼척 등 영동 지역에는 오늘 자정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또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해일과 강풍이 예상되는 곳은 외출 자제와 사전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속초 해경과 동해 해경도 동해안에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구조본부를 꾸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종목이 열렸던 강릉시가 이번에는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개최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이 개최한 적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강릉 같은 중소관광도시가 총회를 유치한 건 처음이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을 깬 결과였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 9시 미국 LA 컨벤션에서 열린 ITS 세계 총회 최종 제안 발표에서 강릉시가 경쟁 도시인 대만 타이베이를 제치고 2026년 총회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는 세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했는데 강릉은 첫 도전이자 ITS 세계 총회 개최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의 도시가 됐습니다. But I think they put up a great proposal, and what was really interesting from a New Zealand point of view was the focus on the smaller cities and how that would, and I think the parallels and the benefits for New Zealand. 국내에서는 1998년 서울시와 2010년 부산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릉의 유치 성공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ITS 세계 총회를 3번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에 열릴 강릉 ITS 세계 총회에는 100여 개국의 교통 전문가와 기업인 등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회를 통해 한국의 ITS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방문을 통한 국제적 브랜드 강화 등 경제 파급 효과는 3,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천여 명으로 기대됩니다. 총회 준비 기간 중소관광도시에 맞는 교통체계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대규모 회의와 여행, 컨벤션, 전시 등 강릉시의 마이스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컨벤션도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확실히 해서 작은 도시지만 대도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서 2026년 총회가 열리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에 이어 내년 세계합창대회 그리고 4년 후 교통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강릉시가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이 선선한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때 아닌 불청객,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왜 이렇게 모기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건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주택가. 아침 저녁 최저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초가을 날씨인데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모기 채집기입니다. 드라이아이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24도에서 28도의 적정한 온도, 그리고 LED 조명 때문에 모기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른 몸집만한 채집통에 일주일 만에 수십 마리의 모기가 들어찼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9월 한 달 춘천 지역 5곳에 채집기를 설치했더니 629마리의 모기가 잡혔습니다. 7월보다는 2배 가까이 많고 8월에 비해서도 40% 많습니다. 한여름이 아니라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가장 많은 모기가 잡힌 겁니다. 엄청나게 깨물어. 빨래 널을 때도 깨물고 언제 깨물고 가는지도 몰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는 특히 위력이 강했던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작은 무릉덩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가을철 모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모기 번식 조건이 너무 더운 한여름 대신 초가을에 맞춰진 데다가 일교차도 커지면서 밤이면 모기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따뜻한 집 안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샤워라든가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출을 할 시에는 물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내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도 증가하면서 3년 전부터는 강원도에서도 감염 환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가을 모기라고 결코 방심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으로 649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57명, 춘천 126명, 강릉 102명, 속초 39명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도내에서 모두 10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원주 244명, 춘천 239명, 강릉 136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도내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일 2,900명을 넘기는 등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관리가 강화됩니다. 입국자들은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입력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최근 한 달간 한국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사를 받았다고 등록한 사람은 6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명단 관리를 강화하고 안내문자 전송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보건소를 통해 단체 여행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는 대한결핵협회 강원도 지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 시내버스의 30%를 운행하고 있는 대도 여객의 경영난 악화로 운행이 중단됐던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원주시는 대도 여객이 CNG 가스 충전금을 일부 납부하면서 어제 오전부터 3번과 3의 1번, 13번, 16번, 30번 노선에 버스 12대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내일까지 전세버스 6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도 여객은 경영난 악화로 버스 연료인 가스 충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 15일 일부 노선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강원FC가 극적인 승리로 K리그1 상위 6위까지인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강원은 K리그1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춘천 홈으로 불러들여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파이널 A 마지막 티켓을 놓고 경쟁하던 수원FC가 울산에 지면서 강원은 승점 1점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파이널 A를 확정짓고 다음 달부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강원도 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지급 수준 등을 결정합니다. 의정비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상 인상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중 하나를 선택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강원도 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휴일 동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춘천시 신동면 8mm 스트렉스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8시 7분쯤에는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